네,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 알고리즘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특정 특성을 갖는 그 원소들이 몇 개 있는지 세는 카운트, 그 다음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 그 다음에 수학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소수,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특정한 자연수에 관한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배수와 공배수에 대해서 첫 차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차시에서는 약수와 완전수. 자, 완전수라는 개념을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약수와 완전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어느 값에서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이제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시에서는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넘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넘버 시스템이라는 게 이진수, 그 다음에 그리고 10진수, 뭐 8진수, 16진수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이런 진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수의 세계의 그 바닥이 되는 이제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이진수의 1의 보수 방법, 2의 보수의 방법,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문자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제 코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BCD 코드, 그 다음에 3초각 코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주로 오류를 검증할 때 많이 쓰는 페르티 비트 검증하는 방법까지 전부 세 번에 걸쳐서 이 알고리즘의 수학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합니다. 자, 첫 차시는 이번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카운트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배수와 공배수까지의 개념을 다루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카운트 알고리즘입니다. 자, 카운트라고 했죠. 카운트. 어떤 거를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건데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서서 알고리즘을 조금 다뤘기 때문에 이 카운트 알고리즘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어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게 카운트죠. 자, 학생들의 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은 100명이다. 조건들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어 점수는 배열 변수, 점수라는 배열 변수 안에 원소 100개짜리로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제 보통은 영어 시험 성적을 읽어드리는 과정도 프로그램에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어드리는 거 없이 이미 점수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 일단 배열 변수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점수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순서도에서 점수는 점수 100 이런 것처럼 배열은 그 첫 번째 학생이 1이고요. 100번째 학생이 99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나 자바에서 보통 배열을 쓴다고 그러면 C나 자바에서는 보통 이제 꺾은 괄호를 쓰죠. 점수 한 다음에 100 이렇게 쓰죠. 그럼 첫 번째 학생은 대개 0번이라는 인덱스를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학생은 100번째 학생은 99라는 걸 갖는데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와 일반적인 C나 자바하고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는 i번째 배열 변수인 점수 i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점수 i, 여기 이제 i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100번째. 자, 순서도에서는 일반 상식적으로 C나 자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복을 하죠. 점수 1, 첫 번째 학생부터 100번째 학생까지 점수를 뒤져서 자, 영어 점수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카운트하기 위해서 변수 카운트라는 이제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카운트의 초기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이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즉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마다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순서대로 따로 보면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조금 크게 봤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좀 크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U에서부터 이렇게 흐름이 내려오죠. 자, 보시면 점수 i번째 학생의 점수가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true이면,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자, 80점 이상이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여기 이제 결합하는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의 순서도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일반화시키면 이렇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조건이, 예를 들어서 참이면 뭐를 하고, 그렇죠? 거짓이면 뭐를 하고, 이렇게 합류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이면 뭐를 하고, 거짓이면 뭐를 하고, 이렇게 좌우가 바뀔 수는 있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점수, i번째 학생의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80 이상이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걸 이제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어떤 조건에 맞으면 뭐를 액션을 취하고,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통과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는 순서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이제 카운트에서도 그런 거죠. 어떤 조건에 맞으면 카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이제 반영해서 전체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순서도 여기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엔드로 끝나고요. 엔드하기 직전에 그 입출력 기호가 있습니다. 입출력 기호.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된 입출력 기호가 있고, 입출력 기호 안에 카운트 출력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숫자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뺀 나머지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본체고요. 위쪽에 올라가시면 점수 100이라고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 그래서 점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 밑에 카운트라든지 뭐 많은 변수들은 선언하지 않는데 얘만 선언하는 이유가 대개는 배열은 도대체 이게 몇 개짜리 원소를 갖는 배열이지? 라고 사람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변수의 그 배열 숫자는 선언문에서 보통 이렇게 100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하고 싶어하는 카운트가 나오죠. 카운트. 초기값 0. 이 카운트가 어디서 바뀌나요? 여기서 바뀝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출력이 되냐면 여기서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앞에서 보았던 조건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바이패스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i번째 학생의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자, 이걸 어떻게 하나요? 반복을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다 하죠.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그게 이제 i라는 겁니다. i번째 학생. 자, i는 1번째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 점수에 의해서 카운트를 할지 말지를 체크한 다음에 i를 증가시키죠. i를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i가 100보다 크냐. 자, 여기에 있어서의 i는 처리할 학생일까요? 처리한 학생일까요? 처리할 학생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i에서 이미 해당 학생을 조사해서 카운트를 늘릴지 말지 처리를 했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i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할 학생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학생이 100보다 크면 끝내야 되는 거죠. 100보다 크면. 만약에 100보다 크지 않으면 99나 100이면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학생까지 이제 반복을 하고 각각의 그 100명 학생 각각에 대해서 영어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끝날 때 카운트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트 알고리즘이라고 했지만
크게 보면 반복 구문과 그 다음에 이 바이패스 기능이 있는 조건 표현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알고리즘 뒷부분에 보면 끝날 때쯤 보면 이제 이론 하나 더 알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론 하나 더 알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반복 변수의 진행 방식을 바꾸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겁니다. i는 i-1 검사해야 되는 학생을 거꾸로 100번째 학생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학생까지 내려가면서 조사하는 거죠. 학번으로 따지면 학번이 100번인 학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인 학생.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초기값이 100부터 시작합니다. 초기값이 100. 그리고 i는 i-를 감수하고 그럼 이제 조건 체크할 때는 그 i의 값이 1보다 작으냐 지금 검사하려고 하는 그 학생의 값이 1보다 작은지 비교해서 작으면 끝내고요. 작지 않으면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꾸면 순서도의 어떤 골격은 안 바뀌는데 내용은 이 순환용, 반복용 변수를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하는 형태로 진행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점도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어진 수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하고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알고리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학 관련된 이제 조건 판단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알아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시험 만점인 학생들 중에서 영어 시험이 만점인 학생 중에서 가장 높은 수학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학 점수를 찾아서 출력해라.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학생들은 밑에 보니까 시험 본 학생은 모두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명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각각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죠. 그래서 ENG 200이라는 배열 안에 영어 점수가, 그 다음에 매스 200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 수학 점수가 들여져 있고요. 이 각각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다 100점 만점이다. 아무리 높아도 100점이다. 그리고 또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만점인 학생이 이 200명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다. 자, 이런 가정들은 이제 순서도를 배울 때 문제를 좀 쉽게 하려고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존재하지 않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음 에러 메시지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문제를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영어 시험이 일단 만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만점을 받은 학생 중에서 수학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뽑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최고값이죠. 최고값. 수학 최고값을 뽑는 겁니다. 보통 최고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고요. 그 최고값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 거냐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거냐는 묻지 않죠. 그냥 그 최고값이 얼마냐라고만 묻고 있는 거고요. 단지 수학 전체에서 최고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 시험 만점인 학생 중에서 라고 되어 있죠. 역시 배열을 쓰고 있는데 배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명의 학생들은 이제 학번을 1번부터 200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죠. 자, 그러면은 1번, 학번이 1번인 학생의 영어 점수는 English 1, 수학은 Math 1에 저장되어 있고요. 200번인 학번의 학생의 영어 점수는 English ENG 200번, 수학은 Math 200번. 일반적으로 학번이 I번이다라고 그러면 English I, Math I에 각각의 점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단지 그냥 수학 점수 최고점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앞에 일단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어 점수가 만점인 학생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조건 1을 만족하면서 조건 2까지 만족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이거죠. 조건 1이 true이면서 and 그 다음에 조건 2도 true이면 이거죠. 그래서 1과 2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가 바로 이 가운데 라인입니다.
자, 1번은 조건 1이 거짓이고요. 이쪽은 조건 1이 참이지만 조건 2는 거짓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우에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건 1은 영어 점수가 100점이냐? 영어 점수가 100점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생의 수학 점수가 최고점일까? 최고점. 보통 이제 여긴 최고점, 뭐 최대 최소 구할 때 이제 최대수일까? 이거죠. 이 두 조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면서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도 조건이 보통 2개 이상이 겹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서도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어떤 이제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있죠. m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변수에 관한 설명들이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는데 뭐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가운데는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죠.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볼까요? 어떤 변수가 반복 변수인가요? 이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요 부분이죠. i는 i 플러스 1. 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그 i가 200보다 크면 자, 200명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i는 점수를 점검할 학생인가요? 아니면 방금 점검을 끝낸 학생일까요? 점검할 학생입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i를 증가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할 학생이죠. 그 다음에 점검할 학생이 그 학생의 학번이 200보다 크면 끝내는 겁니다. 크면 요 m을 출력하죠. 그래서 변수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m이 문제를 볼 때 100점, 영어가 100점인 학생 중에서 수학 최고점, 수학 최대점을 출력하는 거구나. 그 최대점이 m에 보관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죠. 이게 이제 반복 구간이고요. 이 반복 구간에 앞서서 i는 초기값으로 1번 학생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반복하는 순환되고 있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항상 그 안에 있는 조건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같은 구조입니다. i는 1부터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번 i가 200번보다 커지면 자, 200번까지는 반복하죠. 200번보다 커지면 끝내라. 끝내고 나서 m을 출력해라. 그 m은 영어 만점자 중에서 수학 최고점을 m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m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네? 조기값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 최고점을 일단 빵점을 뒀죠. 빵점을. 왜 빵점을 넣었을까요? 모든 학생이 그래도 빵점보다는 다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m은 지금까지 검사한 학생 중에서 가장 높은 수학 점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예요. 근데 지금 한 명도 검사 안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빵점을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학생하고 검사하자마자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가 이 m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신에 그 학생이 영어 점수가 100점이 됩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영어 i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가 100점이면 자, true가 밑으로 가죠. 100점이면 그 다음에 100점이 아니면 자, 100점이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여기. 100점이 아니면 여기. 끝내죠. 100점이면 조건 하나 더 검사하죠. 그 100점인 i의 수학 점수가 역시 지금까지의 최고점 m보다 커야 돼요. 현재 i의 수학 점수가 지금까지 최고점보다 크면 자, 조건이 두 개가 됐죠. 현재 i의 영어 점수가 100점이면서 그 i의 수학 점수가 지금까지의 최고 수학 점수 m보다 크면 자, 이거죠. 그럼 위에 있는 두 개 조건을 다 만족해서 밑에 내려오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가장 최고 점수의 수학을 가진, 그러니까 영어 100점자 중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학생의 수학 점수를 M에다가 이렇게 세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바깥쪽에 있는 반복을 200번을 하는 거죠. 200번. 만약에 영어가 100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영어가 100점인데 현재의 수학 점수보다 이 학생의 수학 점수가 낮아요. 그럼 역시 아무것도 안 하죠. 다 이게 둘 다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요 새로운 최고의 수학 점수를 갱신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조건일 때만 합니다. 영어가 100점이면서 현재의 수학 점수보다 지금 I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가 크면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런 조건 체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반복 구문을 바깥쪽에 씌워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